동식물들이 잘 자라는 숲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잘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울산 울주군에서 양산까지 걸쳐져 있는 낙동 정맥의 최고봉. 대운산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과 황금빛 억새를 눈에 담기 위해 산을 찾은 분들이 가득한데요. 여기에 변화하는 계절을 놓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을 풍경이 절정일 때 대운산 입구에 새로 문을 연 하늘숲 야영장.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에 위치해서 그런지 입소문이 꽤 멀리까지 났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고요. 캠핑은 주로 울주에 있는 신불산 좀 많이 이용했고 아니면 그냥 사설로 다른 지역에 갔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이제 부산보다 울산 쪽이 자연도 좋고 또 시설도 더 깨끗해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주 위주로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캠핑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데 여기서 이제 설치하고 이제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쉴 때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하루와는 다르게 숲의 선선하고 고요한 바람,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레 스며드는 따스한 햇빛.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산은 이렇게 치열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우리 삶의 확실한 쉼표가 되어주는데요. 산을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아기들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캠핑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슴없이 사회성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다니게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가을이라 그런지 짐을 다 풀자마자 해가 순식간에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금세 어둠이 찾아온 캠핑장.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텐트 안에서는 작은 조명과 난로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일주일도 같이 나와요. 아이들도 능숙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4개. 도심에서 있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애들이 또 자연에 왔을 때 더 뛰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도시에서 뭐 차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제약도 많이 없고 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저기 곤충도 잡고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일단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걸 또 뭐 만지고 즐길 수도 있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직접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고기. 아이 맛있다. 자연을 휘젓고 다니느라 꺼진 배를 잔뜩 채우는 아이들입니다. 맛있나? 역시 이 맛인가? 역시 이 맛인가? 울산이라는 지명의 유래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산이 성처럼 둘러싸인 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산이라는 울타리를 거느렸던 땅이 바로 울산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어떠세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도심 속 풍경을 바라보면 옛 지명의 울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펼쳐지죠. 숲 대신 빽빽하게 솟은 건물은 성벽이 되었고 자연은 어딘가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바쁜 하루 속에서는 자연의 숨결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울산의 녹지 정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의 녹지 정책은 주로 완충 녹지의 개념이었습니다. 울산은 아시다시피 산업도시잖아요. 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악취,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완충 녹지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태화강 복원이나 울산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완충 녹지에서 도시민의 삶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녹지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소규모 공원이나 학교나 아파트에 녹지가 조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 울산은 여러 산업단지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도시가 발전할수록 자연의 자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녹지의 필요성을 느낀 울산은 공단 근처에 완충 녹지를 조성했고 도심에 커다란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생태 복원에 힘써온 태화강. 2019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며 지금은 시민의 정원으로 거듭났는데요. 이제 이곳은 산책을 즐기는 이들의 발걸음과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머무는 곳. 곤충과 새들, 동물이 찾아오며 각종 식물이 뿌리내리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시끌벅적하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 체험가요. 그리고 저기 옆에 보시면 봄 꽃이 뿌리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봄 꽃이를 던져서 씨앗 폭탄 던지기 해서 봄에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서 내년에 또 우리가 심은 꽃이 어떻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나 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한켠, 이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 오늘 우리 이게 온 게 벌써 잘한 거야. 좋아, 잘한다. 이렇게 예쁘게. 자, 예쁜 거 골라올까요? 여기 골라봤어요. 그럼 좀 마셔서 담아줄까요? 그래서 잡고. 넘어질라 조심. 잠깐 갖다 묻어주자. 나도 내년에 잘 살아렴. 겨울을 잘 이겨내렴. 잘한다. 이렇게 이 꽃 이름이 뭐라 했죠? 긴상꼬리풀. 내 손으로 식물을 고르고 심느라 아이들의 고사리 손이 분주합니다.
애들이랑 같이 나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꽃 심고 물 주고 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애들이 이제 흙이랑 모래를 만질 일이 잘 없잖아요. 이 넓은 정원 안에 같이 이제 가족들이 뭐 꽃도 심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의미만으로도 다시 한번 찾아오고 계속해서 재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무 많아지면 숨 잘 쉬겠다. 저 넣어줘. 국가정원에 우리 가족이 만든 꽃밭이 생긴다니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나뭇가지 획득. 세 번째. 이제는 여기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정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가족 정원 만들기처럼 위에도 지금 정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봄에 심은 내 식물이 잘 자랐나 보고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가 마침 그 담당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자기가 심어놓은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걸 보고 싶어서 또 국가정원에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뿌듯했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푸른 녹지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기온도 좀 낮춰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마음도 좀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공해 주지 않나 싶어서 이 도시숲이라든가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해야지 더 너무 잘한다. 우리 다 뿌리다. 그래. 통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아이고. 우리 섞어주자. 아이들과 부모님이 힘을 모아 심은 꽃과 씨앗. 이제 곧 찾아올 겨울을 무사히 견뎌내 따뜻한 봄에는 활짝 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숲이 산에 있는 숲들도 중요하지만 도시 숲들이, 도시 안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숲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 한 명당 도시 숲이 얼마나 근처에 있는가, 이런 지수들을 계속해서 나라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 차원에서도 권고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도시림에 대한 면적이 14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거의 이제 2배, 26제곱미터. 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자랑스러우시죠? 우리나라의 평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도시 숲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숲들도 외곽 쪽에, 도시 외곽 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수치로는 굉장히 울산이 훌륭하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숲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좀 덜 뜨겁고 행복한 그런 숲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도시 곳곳에서 일상 가까이에 숲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기후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푸른 그늘을 넓혀가는 기후 대응 도시 숲. 공장과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를 붙잡아 조금 더 깨끗한 공기를 건네는 방패, 미세먼지 차단숲. 빌딩 숲에서 벗어나 바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숨결 같은 존재, 바람길 숲까지. 도시의 숲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장들 사이로 나무를 한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울산 남구 산업단지 근처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끝없이 내려지는 나무들, 총 몇 그루나 될까요? 울산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희가 저감하기 위해서
한 1개소씩 1헥타, 총 3헥타로 해서 저희가 나무 3,000여 주를 저희가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 있는 곳이 태권도 산단지구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산단지구 외에 울산 신안지구가 있고 한 군데는 이제 미포 국가산단지구가 있습니다. 총 3개소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자기, 한박꽃, 수수꽃다리, 동백꽃, 소나무에 은행나무까지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공터에 심을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는 공업도시, 산업도시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7, 80년대에 저희가 이제 외곽 지역을 주변으로 녹지대를 충분히 이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외곽 쪽에 여기가 경관 녹지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풀 이런 게 지금 잡초들이 무성히 이제 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흡수하는 잎의 흡착률이 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창한 숲이 되는 그런 형상을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불과 1, 2km 사이에 두고 공업단지와 주거지가 딱 맞닿아 있는 곳이 많은 울산. 이 공해들이 곧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모두 스며든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턱 하고 막혀오는 듯한데요. 기존의 완충 녹지에서 더 나아가 도심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도시숲의 존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폭넓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공장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초록의 그런 물결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 트인 넓은 바다, 시원한 몽돌 해변이 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숨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이어가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이곳. 울산 북구에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길게 쭉 이어진 15km의 도시숲이 조성된 건데요. 철길이 있던 자리를 따라 생긴 새로운 숲. 울산과 경주의 경계인 북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산책하기 좋은 긴 숲길이 생겼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커다란 공단,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단이 있고요. 또 사람들도 많이 살고 강이나 산 같은, 바다 같은 생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공업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숲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시의 공해도 줄여주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울산숲은 북구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길이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만들어진 숲이거든요. 15km나 되는 기나긴 숲길이에요. 과거에 기차가 다니던 산업의 길에서 미래의 숲과 생태와 사람들의 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공간이 울산숲일 것 같아요. 울산숲은 경주와 울산의 경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구간인 이화정 구간은 1.6km의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초입부터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는 대나무 숲길이 펼쳐집니다. 조금 걷다 보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바람이 오롯이 흐르도록 비워둔 바람길 숲도 나오고요. 울산숲 신천 구간은 북구의 기존 녹지인 신천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북구 중심부로 숲 흐름을 끌어들이는 호계 구간은 지금은 폐역이 된 호계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직 조성 예정인 창평 구간은 바람길 숲이 될 계획입니다. 길이는 짧지만 주거지와 가까운 송정 구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생활용 숲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 근처 기존 완충녹지와 이어지는 화합의 숲이 울산숲 끝을 엮어줍니다. 이렇게 총 15km의 울산숲은 서로 다른 풍경일지라도 하나의 흐름이 되어 북구를 잇고 있습니다. 울산숲 같은 경우는 처음에 컨셉을 세울 때부터 100년 넘어 지속 가능하게 자라는 숲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바로 숲을 딱 만든다기보다 그 천천히 자라는 그런 숲으로 시민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숲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게 다른 숲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울산숲 송정 구간이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목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기부받은 70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심는 날인데요. 이제 막 생긴 울산숲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들도 손을 보탭니다. 장갑을 낀 후 본격 시작! 오랜만에 만지는 흙에 아이들도 흥분 상태. 무궁화 심어서 재밌었어요. 이제 갓 돌을 넘긴 리아도 엄마와 함께 출동했는데요. 엄마 들어줄게. 그 아파트에서 광고문을 봤는데 그때가 아기 돌쯤이어서 아이 기념으로 식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이 이름으로 식수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산책할 수 있는 숲이 생겨서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자주 오고 싶어요. 오늘 뭐 했어요? 나무 심었지요. 맞아요. 아저씨 보고 말해주세요. 오늘 뭐 했어요? 네. 나무 심었어요. 나무 심었어요. 쓱쓱 자라서 아주 큰 나무 숲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은 무궁화 나무. 아직은 키가 작은 어린 나무들인데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심는 모습을 보니 이 나무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은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무들을 심는 게 또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그 숲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울산숲은 아직 작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무를 심을수록 앞으로 더 건강한 숲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나무를 어딘가에서 자라던 걸 갖고 와서 심잖아요. 그럼 갖고 올 때 나무의 밑에 뿌리를 잘라서 들고 오게 되는데 큰 나무일수록 잘려나가는 뿌리가 많아요. 처음엔 예뻐도 나중엔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나무, 좋은 나무로 잘 가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크고 좋은 숲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무관심 속에 스스로 자라는 아이 없듯이 도시 숲 또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무 의사를 필두로 한 미래정원 숲 이음단 봉사자들이 울산숲 송정구간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멋대로 자란 나뭇가지에 시민들이 다칠세라. 뾰족한 부분을 다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나무가 건강한지 아프지는 않은지 구별하는 방법도 열심히 익힙니다.
동시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동종, 같은 종끼리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은 전염이 안 되고. 이제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목이 이제 안착하는 시기가 돼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휴지 줍고, 그 다음에 잡초 제거 좀 하고, 환경이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주기, 새벽에 가서 물주기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잘 심어놔도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잡초 투성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숲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를 기록하는 기록자이기도 한데요. 식목일에 아이들이 심었던 무궁화 나무도 계절별로 놓치지 않고 살펴줬습니다. 무궁화와 나리꽃 예쁘게 폈죠? 오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무궁화 나무 근처에 심었던 나리꽃 뿌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작업인데요. 혹시라도 뿌리가 상할까 조심스레 흙을 털어줍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크다가 옮겨졌잖아요. 그럼 옮겨졌기 때문에 밑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초기 한 2년에서 길게는 한 5년까지는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특성상 철로가 옮겨가고 울산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밑에 이제 집안이나 이런 게 철도가 많이 다니면서 다져진 상태고, 그동안에 이제 식생이 잘 안 된 순환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 활짝 피어날 나리꽃. 이렇게 가을에 미리 뿌리를 심어야 건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이 꽃이 햇볕 좋은 자리에서 미래정원 숲 이음단을 만나 내년엔 더욱 꽃꽃이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전에 그 철길로 됐다가 이제 시민에게 돌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면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걷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행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좀 예전보다 여기가 깨끗하다, 뭐 잘 크고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나중에 뭐 큰 숲이 아니더라도 어떤 숲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좋겠습니까? 저도 오래 살았어요, 여기에. 저기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여기는 기찻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기찻길보다 멀리 떨어져 살려고 저 위쪽에 아파트를 간 거죠. 이쪽 밑에는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사람들이 이쪽에 숲이 생기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바로 밑에 내려오면 숲길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산 밑으로 내려 올라갔는데. 이렇게 총 25개의 자원봉사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오늘의 울산숲에 미래로 가는 초록길을 내고 있습니다.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 사이에서 바쁜 하루를 넘기는 도시의 사람들. 도시 한가운데에 길다란 숲이 생기면 우리의 삶과 도시의 생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벽잠을 깨우는 안전한 산책로가 되어주고요. 자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와 곤충이 도심으로 날아들고 함께 머무는 작은 터전이 생겨나는데요. 마을과 마을, 사람들 또한 새로 생긴 기나긴 생태축 위 하나의 길에서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기존의 울산의 생태축은 태화강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 쪽으로 이루어지는 직선적인 생태축이었는데요.
울산숲이 만들어지면서 동천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생태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공원들은 점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북구의 울산숲처럼 녹지들을 서로 연결하고 거주지에서 바로 시민들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숲이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끝자락.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 어딘가로 향합니다. 설레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무엇이 들리나요? 무엇이 어떤 향기가 나나요? 이제 한번 쭉 써보세요. 그 기록지에 한번 종이를 친구들 종이를 직접 꽃향기를 맡고 식물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한 후 숲에서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기 위해 울산 숲으로 나왔습니다. 버려진 킥보드를 보고 금계국을 봤어요. 탐나는 아지트 같은 거 짓는 거 봤어요. 토끼풀도 보고 즐거웠어요. 금계국이 금계국이 제 기억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뭘 발견했는지 한번 말해볼까? 어떤 걸 봤어요? 오는 길에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선생님의 설명도 들리고 또 내 눈 속에 들어온 자연 속 영감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기록하기 바쁜데요. 만져보고 살펴보고 자연을 온전히 느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도시숲에서 책에서만 보던 자연을 직접 만납니다. 곤충의 작은 움직임, 꽃의 밝은 색감,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에도 신경을 세우고 생명과 직접 교감합니다. 그 경험을 마음속에 새긴 후 글과 그림으로 꺼내어 기록해 보는데요. 서투른 글씨는 보여주기 싫다네요. 오랜만에 아빠들도 진지하게 연필을 듭니다. 평소에 이제 자주 왔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자연을 가깝게 보고 또 그거를 느낀 거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이 자연 안에서 피어나 아이들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자연은 고요한데 사람들은 제잘제잘거린다. 자연은 차분한데 시끄러워서 자연이 화날라. 조심조심. 빗방울 떨어지니 사람들은 조용하다.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었다. 눈을 감고 걷다 보면 뒤처지지만 자연과는 가까워진다. 나는 눈 감고 걷는 중이다. 이렇게 숲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 되어줍니다.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는데요. 시끌시끌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교육용 생태숲.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속력으로 달려 도착한 바로
여기 운동장 자투리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가득 받는 초록 놀이터가 되었는데요. 평범했던 운동장이 하나의 생태 교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낯설었던 식물의 이름도 배우고 곤충의 보금자리도 살피며 자연과 함께 자라는 법을 배웁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서 숲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결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태숲 조성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참여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숲 조성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은 전국에서 지금 4번째로 우리 학교가 시작됐고, 그리고 울산에서는 최초입니다. 울산 최초로 생겼다는 초등학교 생태숲. 학교 운동장 옆 150제곱미터 부지에 제주 삼버들, 까마귀밥나무 등 희귀식물을 포함한 한반도 자생 특산식물 36종이 이곳에 심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운동장과 건물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숲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숲에 나와서 쉬는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나와서 거닐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됨으로써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숲을 지키는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포초등학교 생태숲 지킴이들. 5학년 학생들 가운데 자원을 받아 총 12명의 지킴이가 생태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니 삼시 한교시 쉬는 시간에 와야 된다. 근데 이건 뭐야? 관찰일지 적는 거. 저희 관찰일지 적는 시간이요. 월화수목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밑에 분홍색도 있고. 아이들은 식물의 변화를 기록하고 겨울을 대비해 낙엽을 덮어주기도 하며 생태숲을 지켜나갑니다. 이제 마른 곳을 딱 찾아가지고 저거 스프링클러로 이거 물 뿌리는 게 엄청 재밌었습니다. journey. So I say, this the way, sunny day. 이제 생태숲을 이렇게 오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물 뿌리고 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막 이렇게 이런 생태숲을 좀 더 갖고 가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는 뭔가 좀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기만 하고 약간 좀 수수했는데 네,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리고 애들이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좋고 예, 정말 재밌습니다. 아이들의 애정어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싹이 피어나고 정성스런 사랑이 스며든 만큼 생태숲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 교육 수업은 학년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급 단위 수업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거. 동물이건 누구건 식물이건 살아있는 거. 그렇게 해서 생태계, 우리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세계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병아리 꽃나무는 저도 처음엔 나무인 줄 알았는데 풀처럼 생겨가지고 꽃은 뾰족하고 우리나라의 야생화예요. 가막살라무는 그냥 나무처럼 생겼는데 조금 작고 잎이 달려 있어요. 병아리 키는 한 2m. 그전에는 그냥 나가서 놀아라고 하면은 뭐 놀이터나 간다든지 그렇게 단조롭게만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향기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잎이 시들었으면 왜 시들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데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숲 덕에 아이들이 만드는 기후 세상이 반듯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돼 100년 역사를 가진 호계시장. 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5일장이 한창인데요. 겨울 간식과 신선한 해산물이 정겹게 자리하고요.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울산숲 호계 구간에도 덩달아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때 기차가 오가던 이곳은 운행이 멈춘 후 사람과 자연을 위한 산책길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내면의 고요함과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요가 안내자 디샤님과 함께 40분간 요가 명상을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을 좀 부드럽게 비워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 같은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명상음악이 흐르며 야외 요가 수업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서서히 평화가 내려앉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가는 소중한 순간. 숨을 천천히 깊게 마셔보고 자, 내 좌골에서 정수리까지 자, 척추를 한번 바르게 펴내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오른 다리를 먼저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접어 볼게요. 자, 가볍게 몸을 한번 자, 쭉 뻗으면서 자, 30도 한번 숙여 볼게요. 좋아요. 더 가능하면 45도까지 한 번 더 쭉 숙여 봅니다. 좋습니다. 자, 한 손 한 손 손을 떼서 가슴에 한번 합장을 해볼까요? 아래로 자, 상체 하체 밀착 우타나 아사나. 자, 흔들려도 좋아요. 나무도 흔들려요. 바람에. 네. 나무가 흔들리듯 마음껏 흔들리며 자연 속 고요를 즐겨본 시간이었습니다.
호계역은 그냥 이거 요가를 하기 전에는 한 번 그냥 살짝 스쳐갔는데 요가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두 번째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야외에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앞으로 매번 좀 이렇게 시즌마다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실내의 어떤 그런 공기보다 자연의 공기를 뭔가 마음이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남구 사는데 여기 북구까지 왔잖아요. 네, 너무 지금 현재는 여기 호계역이 너무 부럽네요. 한때는 기차가 달리던 길이 숲이 되어 시민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집 근처 도시숲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울산의 녹지들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초록빛이 일상 속 울타리로 성큼 다가오고 그 푸르름이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숲이 없는 세상은 사막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회색 도시. 아무 나무도 아무 풀도 없는 그냥 회색 도시. 저는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옆에 나무 옆에 가면 좋고 풀밭에 가면 좋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이 우리 마음에 줄 수 있는 그런 치유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숲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